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식약처 상대로 승소한 이 파미셀이 주가도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기준으로 회사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년 전에 단기순이익과 이제 주가를 비교한 트레일링 PR 같은 경우는 191.60이고요. 1년 뒤에 예상되는 단기순이익과 이제 주가를 비교한 12M PR, 포드 PR 같은 경우 수치가 없죠. 1분기 실제 이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기관들은 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들을 조금 이제 상반되는 부분인데 한번 체크하시고요. 배당 순위는 없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제법 있죠. 9.10% 가지고 있고요. 주주현황에서 김현수 대표의 오인이 9.27%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중간에 이제 과거에 계속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이래서 이제 지분이 좀 희석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이제 없었다가 지금 전환사채를 최근에 또 200억대 이상 대규모로 좀 했던 부분들이 있죠. 요 수급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 당장에 나오는 물량은 아닙니다. 내년도 이후에 이제 전환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우회 상장을 했기 때문에 설립하고 상장하고는 지금 회사하고 좀 관계가 없고 줄기세포 치료제의 제조 판매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사 요게 메인인데요. 이것만 해가지고는 펀더멘털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케미칼 관련되는 부분들을 M&A를 통해서 인수했는데 요게 지금 이제 캐시카우를 갖추면서 상당히 펀더멘탈이요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이제 부진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개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숫자상으로 조금 장부를 좀 더 보면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이 매출액이 다른 바이오텍하고 다르게 일정 부분 나오죠. 요게 이제 바이오케미칼 관련되는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꾸준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1분기에 매출액은 27.8% 증가되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는 86.5%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계속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현금성 자산도 계속 이제 꾸준하게 한 200억대 그 다음에 유동금융자산도 50억대 이렇게 유동성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대규모로 또 운영자금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주가는 이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어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관련되는 부분은 100억대 후반 정도 있고요. 그리고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 동안에는 뭐 증자 관련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유상증자가 아니라 전환사채 발행으로 자금 조달을 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과거의 결손금들이 이제 계속 이제 조금 이제 적자가 줄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상에서는 현금 흐름은 그렇게 꾸준하지는 않습니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요. 투자도 일정 부분을 하고 있고 재무활동에서는 좀 갚다가 자, 이 부분들의 자금 조달을 또 했다. 이게 좀 특징적이겠죠. 그래서 재무 비율상에서 유동 비율하고 이제 부채 비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조달했다. 그 부분이 무엇일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수익성은 3년, 4년 전에 되게 안 좋았다가 지금 3년 동안에는 꾸준히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이 전환사채,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전환사채 발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도 보면 운영자금으로 220억, 뭐 시설자금이라든지 M&A 자금도 아니죠. 그리고 자, 이 부분들이 조건을 좀 보시게 되면요. 전환가액은 17,000원대입니다. 사실은 이제 전환가액이 뭐 높게 발행된다든지 아니면 현재가 대비해서 낮게 발행되느냐 요게 이제 조금 다른데 나름 이제 17,000원대라고 하면 회사가 뭐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물량 자체가 한 120만 주 물론 리픽싱도 있고요. 풋옵션도 있고 콜옵션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여차하면 받을 수도 있고 조기 상환도 뭐 가능한 뭐 이런 어떤 조건이죠. 예. 그래서 용도를 보게 되면 운영자금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중간에 또 뭐 상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이 또 조기 상환 요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이 부분
IR 자료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파미셀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오주에서 이게 운영진들이 경영진들이 어떠냐 중요한데, 이 김현수 대표 같은 경우는 2000년 초에 아주대 병원에서 이제 혈액종양 내과 교수 겸 골수 이식 팀장이었는데요. 국내에서 이제 줄기세포 배양 기술에서 가장 임상 경험을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시술 같은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약이니까 임상을 통해야 되니까 이제 제약사를 설립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두면서 2002년도에 사표를 하면서 파미셀을 설립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뭐 항우석 그 박사랑 더불어서 양대 산맥 정도로 이 줄기세포에서는 유명했습니다. 뭐 세미나하면 항상 같이 나오고 그랬는데, 2005년도에 이제 항우석 사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했고, 결국은 이제 성과를 내고 난 다음에 나름 이제 질곡을 좀 거쳤다. R&D라면서 돈도 많이 필요했고, 많이 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뭐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줄까 이거 항상 뭐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이제 2012년도에 이 IDB캠 지분 인수를 하게 되면서 나름 이제 좀 안정감을 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IDB캠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이제 바이오 소재 관련되는 회사인데, 이수학의 이제 정밀화학 사업 부분이 분사를 했는데, 요걸 이제 2012년도 11월 달에 210억 이제 넣어가면서 지분 인수했는데, 요게 지금 효자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보시게 되면,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제 이걸 하기 위해서 캐시카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쪽이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줄기세포 보관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걸 통해서 배양의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이제 정밀화학 소재 관련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게 캐시카우 포트폴리오를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이전하고 좀 이제 다른 상황이 이제 파미셀이 이제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이제 개념을 좀 정리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스템이라는 게 줄기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체의 세포 조직을 만들어내는 근간이 되는 세포이기 때문에 줄기세포라 명명을 하고, 세 가지 종류죠. 배아줄기, 성체줄기, 유도만능 줄기세포. 이 배아줄기 관련되는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있다가, 이제 주로 이제 시장에서는 성체줄기 세포를 좀 많이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죠. 파미셀도 이쪽에서 이 중간역 관련되는 부분 세포를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역 줄기세포, 요걸 이제 MSC라고 하죠. MSC 뭐 몰라도 됩니다. 셀그림 AMI 관련되는 부분은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이게 사실 나왔을 때는 저도 이 당시 기억이 나는데, 야, 이제 뭐 한국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FDA를 지금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없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10개 안쪽인데요. 뭐 각국의 허가를 받아서 EMA 통과한 것도 막 2가지 있는데, FDA 승인 받은 건 지금 없어요. 여기 좀 특징이고, 그래서 파미셀 같은 경우는 자가 유래, 골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 셀그램 그 AMI 같은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간상동맥성,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이제 정지해 버리게 되면 그 자심실인가요? 여기가 이제 기능을 마비해서 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요걸 72시간 이내에 간상동맥 성형수술을 시행해 가지고 요걸 이제 구현을 개선하는 거죠. 한 10% 이내로, 뭐 요런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시장성이 좀 떨어지죠, 사실은.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좀 시술비가 좀 비쌉니다. 이게 치료비가 한 건당 한 2천만 원이니까 심장 이식하는 게 3,300이나 3,500만 원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뒤에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목표보다는 이제 줄어서, 심지어는 뭐 허가가 반려될 수준까지 됐다가 최근에는 좀 안정감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이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장성이 좀 있으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이 강경변 관련되는 셀그램 LC입니다. 요게 성공한다면 사상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받은 2가지를 갖추는 게 파미셀의 목적이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많았죠. 2019년도 2월 달에 이 임상 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건부 허가 신청을 했죠. 조건부가 제도는 2016년도에 이제 도입이 되어서
삼상을 하지 않고도 먼저 허가를 받아주고 이제 후에 이제 삼상을 하는 조건인데, 이게 식약처 반려돼서 그 뒤에 이제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서울행정법원에 반려처분제 취소 행정 소송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파미셀이 식약처를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작년 말에 있잖아요. 그 삼상 승인을 해서 지금 이제 한자 모집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 문제가 됐는데 식약처 관련되는 부분에 승소를 하면서 다시 이제 이 강질환 치료제 셀그램 LC 관련되는 부분이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자, 여기에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이 잘 된다고 하면 파미셀이 과거의 영광을 좀 다시 구가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어떤 입장의 어떤 펀더멘탈이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간경화 환자가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이게 시장이 일정 부분 형성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한 10만 건 정도 간 이식 수술이 되죠. 그러니까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간암까지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강경면적 줄기세포 치료제는 시장 진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지금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 외에 지금 이제 셀그램 ED라든지 셀그램 DC도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상 관련되는 부분 진행되고 있고, 여기도 임상 일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행되니까 파이프라인의 어떤 개선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이오케미칼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름 이제 캐시카우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드리면 신의 한 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이슈하고도 맞물으면서 실적 개선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MPG 같은 경우 있는데요. 요게 보시게 되면 요걸 좀 이제 감싸고 있죠. 이 약물을 감싸가지고 반감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약효 지속 시간을 길게 하는 게 이 MPG의 특징입니다. 보통 이제 한미약품에 이제 디스커버리 관련되는 부분에도 여기 쓰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사가 뭐 넥타라든지 뭐 머크라든지 로슈 같은 이런 글로벌 대형사 관련되는 부분에 나가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도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클레오사이드. 예.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유전자를 조금 이제 상식이 있으신 분도 알 거예요. 이 염과 이제 당으로 구성되고 있는 핵산이죠. DNA하고 RNA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물질입니다. 뉴클레오시드가.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전자 진단이라든지 치료제,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RNA 치료제 관련되는 시장이 계속 이제 아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4, 5년 뒤에는 이 부분들이 이제 이 관련되는 일종의 이제 원료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뉴클레오사이드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중간 업체에 나가서 최종적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뭐 서머피스 사이언티픽이라든지 시그마 알드리치 요런 쪽에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전하고는 캐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한 80-90% 정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찍이 좀 진입을 해서, 국내에는 이제 ST팜도 여기 관련되는 부분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캐시카우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뭐 이 ADP 토실레이트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 플레임 리다단트, 발음도 어렵습니다. 요런 어떤 이제 정밀학 관련되는 소재, 이거는 이제 뭐 모바일 기기 내에 PCB 쪽이라든지 자동차 내장용 섬유, 기타 플라스틱 요런 데도 뭐 쓰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이제 줄기세포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파이프라인을 하는 어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조금 이전하고 좀 상황이 좀 달라져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제 식약처 반려 이후에 주가가 거의 5,000원, 6,000원까지 빠졌다가 작년도에 코로나 때 여기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요쪽에 이제 원료 의약품으로 사용되니까 코로나 이슈가 될 때
백신이라든지 키트 쪽에 이제 제품이 나가니까 그 관련 수혜주로 올라가서 2018년도에 고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빠졌죠. 일종의 이제 중기 차트로 보시게 되면 쌍봉을 거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트상으로는 좀 이제 부담스럽고요. 왜냐면 돌파를 해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새롭게 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부딪혔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전환사채 물량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조금 그게 조금 당장에 나오는 물량은 아닙니다만 차트상으로 조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수급 쪽에 부담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좀 만들었다. 그래서 중심 라인 가격을 이 종목도 뭐 설정을 해드리면요, 강함을 유지하는 가격은 이제 19,000원대입니다. 지금 이제 그 질문하신 분의 가격은 한 24,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제일 위에서 매입을 하신 것 같은데, 요때 만약에 이제 뭐 돌파를 했으면 더 갈 수도 있는 어떤 형태니까 여기서 샀다는 게 뭐 문제라기보다는 안 가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하겠죠. 향후의 어떤 반응. 이거 단기적인 부분들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이제 있는 상황으로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 가격이 이제 14,500원대. 지금 가격보다 조금 밑에인데, 사실 보면 올해 초에 이제 그 가격에서 이제 반등을 해서 다시 한 2만원대까지 왔다가 지금 내려간 거죠. 그래서 저 중심 가격을 한번 지지를 한번 올 초에 했다가 올라갔던 부분 보이고, 그 다음 가격은 여기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과거 가격대로 본다면 이 가격 밑으로 가게 되면 이제 회사로 본다면 뭐 바닥 가격이 이제 저 가격 밑, 세 번째 이제 가격 밑으로 나올 거고요. 지금은 이제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추세 가격 위에서 지금 날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죽은 건 아니죠. 예,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2만원 이제 넘어가다가 이제 다시 좀 꺾여 가지고 고점에서는 이제 한 15% 이상 좀 내려와 있는 상태죠. 단기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지금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만,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 파미셀에 관심이 좀 많은 어떤 흐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일봉상에 보시게 되면 15,000원대 이 지지 흐름과 이 흐름에서, 그러니까 박스권 일단 고점에 이제 단기적으로 있다가 이제 다시 또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 박스권에서 이제 지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고, 그냥 회사만 본다고 하면 수급이라든지 차트를 제어해낸다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파미셀도 맞는데, 주가 흐름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나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빠지는 이런 경향이 좀 많은 어떤 이력을 보여줬던 게 파미셀이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대응하기는 쉬운 어떤 종목은 아니고요. 근데 펀더멘탈이 개선이 계속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밑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살 가격이 나오면 뭐 사서 기다리는 어떤 성향이 있는 분들은 뭐 기다려 볼만 하겠죠. 이제 코로나 이슈가 끝나도 질기세포 관련되는 부분, 최근에 안트로젠의 흐름들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미셀도 셀그램 LC 관련되는 어떤 그 임상, 삼상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좀 뭐 기다리시는 어떤 전략들 같으면 좀 기다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떨어지게 되면 뭐 이 mid라인 이하 정도에서는 매수도 좀 가능하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박스권 어떤 상단에서 못 뚫고, 작년에 이제 이런 어떤 고점들 나왔던 부분들 박스 상단에 그 부분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자, 2만원이 뭐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기까지는 이제 밑단에서 지금 박스권 흐름을 좀 진행할 것이다. 그 박스권 하단은 15,000원 밑에 있다. 요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해볼만 하다. 단기적으로는 좀 기다려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 24,000원대 갖고 계시면 이 밑단에서는 뭐 사줘야 되는 어떤 그 가격이 오면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은 어떤 결과 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